안녕하세요. 저는 59세 정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35년을 함께한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그 김치통을 버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35년 동안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김치를 담그고 또 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악독하셨어요. 오늘은 또 김치가 뭐야?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그러면서 김치통을 바닥에 던지시기까지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다시? 35년을 살면서 아직도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가?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애와 결혼을 한 건지 매일 듣는 소리였어요. 쓸모없다, 멍청하다, 돈만 축낸다. 3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들이에요. 더 잔인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거였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 오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답답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성하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래요라면서 저를 바보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그냥 보고만 있었죠. 밤에는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응, 나 지금 못 나가.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요. 여보, 늦었네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마. 그게 35년 결혼 생활의 현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답답했어요. 또 그날도 김치로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또 짜다고 하실 테고, 또 못 먹겠다고 하실 테고. 혼자 중얼거리며 김치통을 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뭘 또 중얼거리며 서 있어. 음식 버리는 게 버릇이 되었나? 정말 쓸모없는, 야. 그리고 더 잔인한 말을 하셨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죄야. 하루빨리 이 집에서 네가 나가야 우리가 편할 텐데. 죽어버리라고. 35년을 헌신한 며느리에게 죽어버리라고 하시다니.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집 밖으로 나와서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김치통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차라리 정말 죽어버릴까. 그래서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순간,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니, 잠깐만요. 놀라서 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시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 저 김치통 정말 버리시는 거예요? 네, 맛이 없어서요. 라고 답했더니 그분이 김치통을 주워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거 냄새 좀 맡아보세요. 이런 귀한 걸 왜 버려요? 김치통 뚜껑을 여시더니 정말 신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제대로 익었네요. 김치 맛 죽이겠는데? 그 순간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김치를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었더니 물론이죠. 이 정도 김치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게 굴었나요? 저는 박철수라고 하는데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박철수. 왜 이상하게 친근한 이름일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분은 정말 이상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럼 가져가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혹시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그게 친정엄마가 아니 제가 담갔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방금 전까지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맛있으면 되는 거죠.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라고 오늘 처음이라고 그냥 답답해서 나왔다고 답했죠.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요즘 혼자 사는데 뭐 할 일도 없고 해서요. 혼자 사신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내가 어디 계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뭔가 슬프면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내는 잠깐 나갔어요.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둡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제 표정을 봐주고 제 마음을 알아봐 준 게.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그분이 김치를 드시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공원 벤치에서 김치를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담그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담갔는데요. 평범하다니요. 이 김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3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정성을 이 낯선 사람은 한 젓가락 만에 알아봐 줬어요. 시어머니께서 항상 맛없다고 하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놀라실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 얘기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실까요? 맛없다고, 걔도 안 먹는다고, 죽어버리라고. 그 순간 그분 얼굴이 정말 화가 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하네요. 이런 맛있는 김치를.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라고. 왜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실까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내일도 여기 오실까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기고 저도 모르게 물론이죠. 저도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어나서 가려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저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박철수요. 그냥 철수라고 부르세요. 박철수. 정말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부인은 성함이 정은영입니다. 그 순간 그분이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치 뭔가 깨달은 것 같은. 은영. 좋은 이름이네요. 그럼 내일 봐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니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가기 싫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저녁도 안 해놓고. 정말. 그리고 더 잔혹한 말을 하셨어요.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하루빨리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들이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하다고 해줬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자꾸 미소가 지어졌어요. 박철수 씨 생각이 나서요.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뭘 그렇게 씩씩 웃고 있어? 이제 정말 미쳤니? 요즘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달라졌다. 네, 맞아요. 저는 달라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김치가 맛있다고 제가 소중하다고 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철수. 김치 좋아하는 박철수. 왜 이렇게 친근할까요?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거울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59세.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실까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계속 들려왔거든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박철수라는 그 남자가 사실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과연 저와 박철수 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박철수 씨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묘하게 익숙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히 맞히시고 제가 싫어하는 것들도 아시더라고요. 은영 씨, 혹시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신기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그분도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정말 독한 분이셨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표정이 슬퍼지더라고요.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라보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게 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문제는 집에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더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요즘 너 완전히 미쳤구나. 어디 딴 남자라도 있는 거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60이다 돼 화장하고 치장하고 어딜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악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게 거울은 봤어? 주름투성이 다 늙어서. 정말 잔인한 말들이었어요. 매일 오후에 어디 나가고 웃으면서 들어오고. 정말 뭐 하고 다니는 건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공원에 산책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35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살았는데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늙어서 쓸모없어진 여자가 뭘 안다고. 혼자 착각하고 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3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박철수 씨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쓸모없다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영 씨,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분이 화를 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못된 시어머니도 35년 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놈도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마치 저희 집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화를 내시더라고요. 철수 씨,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그게 은영 씨가 하도 자세히 얘기해서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앨범을 정리하다가 35년 전 결혼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신랑의 얼굴이 박철수 씨와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정말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죠. 박철수 씨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그날 밤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젊은 남자가 저에게 말하는 꿈이었어요. 은영아, 사랑해. 그 목소리가 박철수 씨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깨어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박철수 씨를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철수 씨, 혹시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그냥 너무 친근해서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서. 그 순간 박철수 씨가 머리를 감싸 쥐시더라고요. 머리가 뭔가 아픈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은영 씨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네, 정말 이상해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느 날은 박철수 씨가 저희 집 주소를 정확히 맞히시더라고요. 은영 씨, 혹시 XX동에 사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또 어느 날은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 고향을 아시더라고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봤거든요. 이름이 박철수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 제 남편 이름이 박철수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몰랐을까요? 왜 저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기억 못했을까요? 급하게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의 문제가. 그날 밤 남편, 아니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여보, 늦었네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낮에 공원에서 보던 따뜻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마.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기억을 잃고 그러다 다시 기억하고 하루하루가 희미해져가고 있던 어느 날 집에서 앨범을 보다가 갑자기 또 옛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35년 전 신혼 때의 기억이었어요. 젊은 남편이
제가 만든 김치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은영아, 당신이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목소리가 박철수 씨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그 순간 또 다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제 남편 이름. 공원에서 만나는 그 따뜻한 사람. 제 남편. 하지만 왜 집에서는 차갑고 공원에서는 따뜻할까요? 며칠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도 저와 같은 치매 초기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복잡했어요. 집에서는 35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억눌린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사라지고 순수했던 젊은 시절의 감정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차가운 남편이었지만 공원에서는 다정한 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우리 아들과 요즘 무슨 작당을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매일 공원에서 만나는 그 남자. 우리 아들.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 둘 다 이상하더니 요즘 무슨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공원에서 박철수 씨, 아니 제 남편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철수 씨, 혹시 집에서 은영이라는 아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머리를 감싸 쥐시더라고요. 은영이라는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35년간의 상처가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철수 씨,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그 은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박철수 씨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은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 항상 울고 있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분이 집에서의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밝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치매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의사를 불러서 저희 둘 다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 둘이 치매에 걸려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부인데 서로를 모른다고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치매 환자에게 가끔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억이 분절되면서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글쎄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악독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둘 다 병원에 입원시켜야겠네요. 집에서는 케어 못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에 갇혀서 박철수 씨를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어요. 아무리 정신을 놓지 않으려 해도 제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59세,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 그리고 저의 남편. 저희는 여전히 공원과 집에서의 다른 서로의 모습으로 마주했고, 공원에서 박철수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우리가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불렀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35년 동안 지켜온 집을 빼앗으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치매 걸린 놈들이 집을 지킬 수 있어?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공원에서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집에서는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난 박철수 그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모든 얘기를 다시 했어요. 철수 씨, 사실은 저희가 부부예요. 네?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치매 때문에 서로를 잊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집에 가서 결혼 사진을 보세요. 35년 전 우리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박철수는 말없이 돌아섰고 한참이 지나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과 다시 마주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영 씨, 정말 우리가 부부였어요. 네, 그런데 왜 집에서는 당신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35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인 상처들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오해들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35년 만에 처음 그때처럼 다시 느끼는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치매라는 병 때문에 서로를 잊었지만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악독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치열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둘째 치매라는 걸 알게 된 후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바보 같은 연애질 말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35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부부였지만 공원에서는 새로운 연인이었어요. 신기한 건 박철수 그 사람도 저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집에서의 기억과 공원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집에서는 치매 걸린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공원에서는 은영 씨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말 악독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서로를 몰라볼 수가 있어.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공원에서 박철수를 만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거든요. 은영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사랑이 진짜인데 우리는 부부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강제로 분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치매 전문 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따로따로. 어머니, 그건 너무하긴. 치매 걸린 놈들이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게 더 너무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치매 걸린 아내는 이제 필요 없어.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거구나.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철수 씨가 집에서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공원에서 만났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은영 씨, 저 이상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어떤 기억이요? 당신과 싸우는 기억들, 차갑게 대하는 기억들, 35년간의 상처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모습도, 자기가 그걸 막지 않았던 것도, 자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상처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영 씨, 저 당신한테 정말 못된 남편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철수 씨.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점점 죄책감에 빠져들었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철수가 기억이 혼재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죠? 제 아내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모든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저를 아내로 인식해서 차갑게 대하고 어느 날은 연인으로 인식해서 따뜻하게 대하고 가장 슬펐던 건 어느 날 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철수 씨, 저 은영이에요. 김치통, 기억 안 나세요? 김치통, 죄송해요. 기억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저보다 더 빠르게 증상이 진행됐고 기억과 혼란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가 김치를 꺼내어 주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이 맛, 이 김치 맛, 어디서 먹어봤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35년 동안 먹었던 제 김치 맛을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컥했어요.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아있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 수속 다 했어. 내일부터 따로 입원해.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치매 걸린 놈들이 무슨 사랑이야. 민폐만 끼치고. 그리고 더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35년 동안 우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더니 이제는 치매까지 걸려서 나도 내 아들도 고생을 시키려고 하네. 기생충. 35년을 헌신한 며느리를 기생충이라고.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박철수에게 진짜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났을 때 박철수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영 씨,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괜찮아요. 철수 씨, 저희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날 정말 긴 이야기를 했어요. 35년 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언제부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는지. 제 기억은 점점 더 또렷해져 갔고 그에게 그 기억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정말 사랑했었어요. 힘들던 시절 반찬으로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매일같이 철수 씨가 제 김치를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지금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시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내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어요. 아니,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치매에 걸리고 나서 모든 상처를 잊게 되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사랑은 가짜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35년 전 우리의 첫사랑. 그게 지금 되살아난 거예요.
박철수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은영 씨, 미안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저도 미안해요. 철수 씨를 원망했어요. 우리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사랑해요, 철수 씨. 나도 사랑해요, 은영 씨.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강제로 저희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치매 전문 병원이야. 거기서 치료받아. 서로 다른 병원이었어요. 만날 수 없도록요. 병원에서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박철수 생각만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 한 달 후 딸이 면회를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슨 말이야?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엄마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김치 얘기만 하세요. 누군가 김치를 맛있게 담가줬다고, 그 사람이 그립다고 철수 씨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잊어도 김치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도 아빠 보고 싶으시죠? 응, 보고 싶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치매 걸린 놈들끼리 만나면 더 이상해져. 절대 안 돼.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박철수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왔어요. 엄마, 아빠가 왜? 무슨 일이야?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엄마 이름을 부르셨어요. 은영아, 은영아 하면서 박철수가 마지막까지 저를 기억해줬던 거예요. 장례식에도 시어머니가 참석을 막았어요. 치매 걸린 게 와서 뭐 해? 조용히 병원에나 있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이 몰래 가져온 게 있었어요. 박철수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은영에게, 나는 당신을 35년 동안 사랑했어요.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몹쓸 병 기억을 다 잃어가는 치매에 걸렸지만, 다행히 치매 걸려서 나쁜 기억을 잊고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주었던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항상 당신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의 사랑, 35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록 치매라는 병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박철수가 떠난 후 정말 외로웠어요. 병원에서 혼자 지내는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치매는 점점 더 진행됐어요. 가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박철수와의 사랑이요. 어떤 날은 간병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가족이 누구세요? 남편, 박철수, 김치 좋아하는 사람, 자녀는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억해요. 신기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박철수만큼은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이제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 35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어요. 35년을 살았던 집인데 기억이 안 났어요. 다만 부엌에 있던 김치 냉장고만 익숙했어요. 엄마, 김치 담그실 수 있어요? 딸이 물어봤어요. 김치? 네, 김치는 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김치 담그는 법만큼은 생생히 기억났어요. 35년 동안 몸에 밴 것들은 치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딸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담갔거든. 사랑하는 사람이요? 응, 박철수, 내 김치를 맛있다고 해준 사람. 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얘기해요. 아빠? 네, 박철수. 엄마 남편이었어요. 아, 남편. 맞다. 내 남편이었지. 가끔씩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박철수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요. 공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마지막에 손을 잡고 약속했을 때, 딸아, 엄마가 너한테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그날부터 딸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비록 다른 건 잊어도 김치만큼은 완벽하게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요양병원에 돌아왔고 기억하지 못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개월 후 손녀도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누구야? 지수예요. 할머니 손녀. 손녀라. 내게 손녀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예쁘더라고요.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담가준 건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어요. 아, 내 김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지수야, 김치에는 사랑을 넣어야 해. 어떻게 사랑을 넣어요? 정성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할머니, 누구를 생각하면서 담가요? 할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김치 좋아하셨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김치를 통해 이어졌어요. 딸에게서 손녀에게로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손녀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응, 많이 보고 싶어.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 그때 손녀가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35년 전, 아니 40년 전? 지금이 몇 살인지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진은 우리 신혼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할아버지죠.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젊었을 때의 박철수, 저를 사랑해준 박철수, 공원에서 다시 만난 박철수,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불러준 박철수. 맞다. 이 사람, 제 남편, 제가 사랑한 사람. 그날 밤 정말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젊은 박철수가 저에게 말하는 꿈이었어요. 은영아, 고마웠어. 35년 동안. 그리고 김치 정말 맛있었어. 여보, 저도 고마워요. 마지막에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응, 꼭 만나자. 그때는 아프지 말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자.
꿈에서 깨었을 때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35년 길고 긴 결혼 생활 끝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치매라는 병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제 치매는 더 진행됐어요. 이제 딸의 이름도 손녀의 이름도 아니 제 이름도 제가 누구인지 다 까먹어요. 하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김치 담그는 법이요. 어제도 손녀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할머니, 이 김치 누구를 위해 담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박철수. 김치 좋아하는 사람. 손녀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김치 담글게요. 그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지금 저는 요양원에 있어요. 기억은 거의 다 잃었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김치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딸이 손녀에게, 그리고 손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제 간병사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김치. 박철수가 좋아하는 김치. 박철수가 누구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여요. 그 벤치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었죠. 김치통을 버리는 저를 박철수가 말려준 그날. 이런 귀한 걸 왜 버려요? 김치 맛 죽이겠는데. 그 말이 아직도 들려요. 59세와 60세.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진짜였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지막 몇 개월이었어요. 치매라는 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였어요. 모든 상처를 잊게 해주고 순수한 사랑만 남겨준 거였어요. 지금 저는 거의 모든 걸 잊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사랑은 늦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59세와 60세에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치매에 걸린 가족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김치처럼 깊숙이 배어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 이야기, 김치통에 담긴 사랑 이야기 웃으시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은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사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기억의 끈이 남아있을 때 글로 남겨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